장모 박정수 여사는 평소처럼 에스테틱의 마사지를 받으러 LX 호텔을 찾았습니다. 약간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로비는 비교적 한산했고 박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여직원들의 대화가 박 여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그 소문 들었어? 회장님이랑 술도가 대표랑 사귄다는 거. 술도가? 술도가가 뭔데? 왜 우리 호텔에서 판매하는 장광주라는 막걸리 그거 만드는 양조장 말이야. 그 술도가의 대표랑 사귄다는 거야. 가끔 술 배달하러 오는 여자 있잖아. 나도 본 거 같아. 예쁘긴 하더라. 예뻐 보여? 내가 보기엔 특별히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던데 그 여자가 우리 회장님이랑 사귄다고? 헐, 그게 말이 돼? 일 끝나면 회장님 꼭 만나고 간댄다. 소문이 아주 쫙 퍼졌는데 회장님이 그 여자한테 푹 빠졌대. 어머, 회장님 여자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는 분이잖아. 밥도 맨날 혼자 먹고 여자랑 차 한잔 마시는 걸 못 봤는데. 그런 회장님이 그 여자하고 호텔 근처 콩나물국밥집도 같이 갔다는데?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어? 회장님 차에 태워서 가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 와, 그 여자 완전 중년의 신데렐라네. 무슨 매력이 있어 회장님이 그런 여자한테 빠졌을까? 그거야 모르지. 회장님 취향이 독특하신 건지. 이런 대화를 듣게 된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를 꽉 쥐며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사지샵으로 들어서는 박 여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호텔 직원들 입에까지 오르내리다니. 대기업 CEO니까 사생활 조심하고 채통 좀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내가 염려한 일이 터졌구만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사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광숙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편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장광주로 인해 경사가 났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장광약주가 현지인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인기가 급증하면서 수출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쁜 와중에서도 광숙은 박 여사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실 때문에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 하면 박 여사를 도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나가려던 차에 엄마 공주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분 중에 치매 걸리신 분 있다고 했죠? 치매 걸린 분에게는 뭘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치매에는 고스톱이 최고야. 고스톱 하다 보면 어떻게 이길까 또 점수 계산해야지 머리를 이래저래 좀 쓰게 되니? 그러니까 고스톱 하라고 해. 근데 누가 치매 걸렸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끄는 광숙은 박 여사를 찾아가 고스톱이라도 같이 쳐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배달을 마치고 시간을 내서 동석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때마침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뵙고 싶어서 대문 앞에 와 있는데 전화를 주셨네요. 뭐라고요? 대문 앞이면 여기 한 회장 집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일단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대 어머니예요? 누구 맘대로 허락도 없이 날 어머니라 불러요? 저번에 제가 딸이 되어드리겠다고 해서 불러본 건데 많이 언짢으세요? 뭐라 부를까 고민하다가 마땅히 부를 만한 칭호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아주머니는 안 될 거고 여사님도 이상하더라고요. 마광숙 씨, 그냥 아무 것으로도 부르지 마세요. 그대 오지랖 쓸데없이 넓은 거 알아요? 근데 무슨 일로 또 왔어요? 박 여사는 갑작스런 광숙의 방문에 불쾌해져서 자기가 하려던 말을 잊고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온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혹시 그 도시락통 찾으러 온 건 아니죠?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음식은 잔치 음식이라 그런지 그런 대로 먹을만 했네요. 잘 먹긴 했는데 다음부터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요. 음식 한 번 갖다 줬다고 내가 그대를 좋게 볼 거라 생각하진 말아요. 그런 걸로 홀랑 넘어갈 사람은 아니니까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입에 안 맞으실까봐 걱정했는데요. 저기 주방에 아줌마가 도시락통 다 씻어놨으니 가지고 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다가 박 여사는 아까 광숙에게 전화하려던 이유가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아참, 내가 오늘 호텔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없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났더군요. 마광숙 씨가 일부러 소문낸 거 아니에요? 한서방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면 증명을 해봐요. 앞으론 호텔 배달은 다른 직원 시키세요. 호텔 올 때마다 회장실을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소문이 더 도는 거 아니냐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직원들과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귀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결혼은 안 된다는 거 명심해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뭔데요? 들어보기나 해보죠. 저랑 고스톱 딱 3판만 치실래요? 뭐를 쳐요? 내가 왜 그대랑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 좋아하지도 않지만 좋아한다 해도 그쪽하고 같이 치고 싶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딱 3판만요. 제가 엄마랑 자주 쳐봐서 고스톱은 꽤 잘 치거든요. 그러면서 광숙은 준비해온 화투짝과 담요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기가 막혀서 아줌마라도 보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빨리 끝내요. 어서 앉아보세요. 알츠하이머에 이 화투가 좋다는 건 들어보셨죠? 제가 3판 끝내기 전에는 안 갈 거예요. 고스톱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보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사방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광숙은 그런 말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박 여사를 위한 일이 뭔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랑 잠깐 놀아주세요. 3판만요. 박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억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스톱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난 이딴 거 안 해요. 수준 높은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해요? 광숙은 자연스럽게 화투패를 나누며 고스톱판을 버렸습니다.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놀림도 능숙하게 화투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머리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돼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대요. 하고는 곧바로 패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투덜거렸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커녕 스트레스 받아서 내 병이 더 심해지겠구만. 오늘 해보시고 정 재미없으시면 다음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룰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박 여사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대하고 고스톱을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난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슬쩍 패를 확인하는 손놀림은 꽤 능숙했습니다. 광숙은 그 눈치를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손이 익숙하시네요. 한두 판 해보신 솜씨는 아니신데요? 박 여사가 콧방귀를 끼며 옛날에 친구들이 하도 치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몇 판 친 적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저도 오늘은 실력 발휘 좀 해볼게요. 광숙은 웃으며 일부러 말도 안 되게 패를 섞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는 등 대놓고 게임에서 져줄 자세를 갖췄습니다. 첫 판은 광숙이 골을 외친 뒤 잔뜩 깔았는데 이내 박 여사가 느긋하게 스톱을 외치며 광숙의 점수를 모조리 뺏어갔습니다. 이제 보니 완전 고수시네요. 제가 너무 방심했나 봐요. 마광숙 씨 잘 친다고 하더니 실력이 영 아니네.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박 여사는 삐딱하게 말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에도 광숙은 의도적으로 3광짜리를 놓치고 멀쩡한 피 2장을 바닥에 까는 등 어설픈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박 여사가 승리의 쾌감을 맛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3판 다 이기겠는데? 혹시 일부러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오늘 좋은 꿈 꾸신 거 아닐까요? 말하며 광숙은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판에도 광숙이 슬쩍 박정수 쪽 패를 힐끔 보더니 맞춰주는 플레이를 이어갔고 박 여사는 이렇게 맞는다고? 이런 우연이.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기를 띄었습니다. 마광숙 씨 이런 실력으로 무슨 고스톱을 친다고 왔어요? 박 여사는 광숙을 무시하는 듯한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지만 광숙이 그 얼굴의 주름 사이에서 번지는 미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광숙은 정리한 화투짝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판 다 질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지 안 되겠어요. 오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일 또 온다고요? 실력 없으면 인정을 해야지. 내일 다시 하기는 뭘 다시 해요? 그러세요. 정하기 싫으시면 할 수 없죠. 광숙은 아마 내일쯤 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실 거려 하는 듯한 웃음을 띠며 오늘 즐거웠습니다. 약 잘 챙겨 드세요. 제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언제든 준비하고 계세요.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참 얼굴이 두꺼운 여자야 하면서도 장모의 얼굴엔 만족스런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광숙이 찾아오지 않자 박 여사는 왠지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광숙은 박 여사를 다시 찾아가 전에 세 판 내내 진 것이 억울한 듯이 말하며 다시 한번 세 판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들락날락하는군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박 여사는 광숙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스톱 치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길 차례예요. 잔뜩 인상을 찌푸린 박정수였지만 이미 거실에는 광숙이 준비해온 담요와 화투짝이 깔리고 있을 때 은근슬쩍 소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광숙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요, 이긴 사람이 소원 하나 말하는 걸로 해요. 진 사람이 꼭 들어줘야 해요. 박 여사는 콧방귀를 끼며 앉았지만 이번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광숙이 연달아 두 판 세 판을 이기더니 마지막 판까지 싹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화투패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졌으니까 소원 말해봐요. 근데 뭐 유치하게 밥 사달라 이런 건 하지 말아요. 단둘이 밥 먹긴 싫으니까. 광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요, 일주일에 3번, 저랑 고스톱 쳐주세요. 뭐요? 그게 소원이라고요? 네,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만요. 제겐 이 고스톱 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요. 박 여사는 의심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이러는 건가요? 이 말을 듣고 광숙이 말했습니다. 설마 한 회장님이 장모님이 허락 안 하신다고 저랑 결혼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전 회장님께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딸이 되어드리기로 결심했고요. 아마도 따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같이 고스톱 치며 함께 한 시간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더 행복했어요. 제 말 믿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저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광숙의 진심 어린 얘기를 듣던 박 여사는 내가 뭐라고 저 여자가 날 이렇게 위하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핑 돌았지만 결코 티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광숙 씨를 한번 믿어볼게요. 마광숙 씨 소원 들어주겠다고요.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하면서 광숙은 이번에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고스톱이 재미있어진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줌마에게 고스톱 칠 줄 아냐고 물었고 아줌마가 저는 못해요 여사님 하자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후로는 광숙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광숙이 모습을 보이자 내가 저 여자를 기다리다니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네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줌마도 반강제로 끌어들여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투판은 웃음꽃으로 가득했고 박 여사의 표정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볼일이 있어 집에 들린 동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고스톱을 치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숙 씨,
장모님.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동석은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간 박 여사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네 한서방. 나 알츠하이머에 걸렸네. 치매란 말일세. 그런데 마광숙 씨가 날 도와주려고 고스톱 치러 와서는 이렇게 나하고 놀아주고 있네. 동석은 치매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숙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장모님의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광숙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깊은 감동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저녁 동석과 결의 보미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 아빠 결혼 반대했다만 이제 마광숙 대표랑 결혼하는 거 허락한다는 말 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한 거란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동석도 놀라며 장모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자 자네가 감사하긴 뭘 감사하겠나? 어차피 내 허락 없어도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닌가? 장모님 또 왜 그러십니까? 결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런 분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내 허락은 필요 없겠지만 내 축복은 필요할 걸세.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나. 안 그러면 내가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네. 그러자 동석은 장모님의 결혼 허락에 너무나 기뻐서 장모님 죄송한데요. 광숙 씨한테 이 좋은 소식 빨리 알려야겠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할 거 없네 빨리 나가보게. 나는 방에 들어가서 신경 안 쓰고 잘 테니까. 하며 박 여사는 너희 아빠 언제 저런 팔불출이 됐냐?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팔불출이 뭐예요 할머니? 애처가죠. 아니 결혼 전이니까 사랑꾼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난 심술 가득한 할망구가 됐구나. 밖으로 나가는 동석은 입이 귀에 걸리며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다음은 에필로그입니다. 광숙은 박 여사의 심부름으로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신가 보네.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박정수 여사로 보였는데 그 곁에 서 있는 남자, 따뜻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광숙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이 민서 씨의 아버지인가? 궁금해진 광숙은 나중에 조심스럽게 박정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에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봤어요. 거기 여자분은 어머니 맞죠? 그래 맞아. 그러면 사진 속 남자분은 누구신지 궁금해요. 그 사진을 가방에 챙긴다는 게 또 책상 위에 놓았었구나. 내가 점점 깜빡깜빡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며 박 여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때가 1978년 봄이었을 거야.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야. 남산 도서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지.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 벚나무 아래서 이 사진을 찍었지. 그 사람이 먼저 사진 찍자고 했어. 미국 가기 전에 둘만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했지. 그날 유난히 많이 웃었어.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까? 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두 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박 여사는 살며시 웃었지만 그 눈빛은 안개 속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한 것 같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나랑 있을 땐 참 따뜻했어. 손편지도 자주 썼고 나 몰래 자취방 앞에 붕어빵을 두고 가곤 했지.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었어. 가슴 한켠에 그냥 고이 접어두고 살았던 거지.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었어. 이제 곧 그 기억도 잊혀지겠지만. 광숙은 아무 말 없이 박 여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엔 한참 동안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 놓은 사진 속 그 순간으로 두 사람을 조용히 데려다주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3년 늦가을, 경복궁 뒷길에 있던 작은 헌책방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수는 교대 2학년생으로 시골 학교 실습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유순호는 공대 3학년으로 전공서적을 찾다가 책 한 권을 동시에 집으려다 손끝이 닿은 그날부터 두 사람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엔 영화관 데이트, 봄엔 대학로 연극과 성곽길 산책, 여름이면 자전거 여행까지. 두 사람은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고 서로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1974년 순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정수는 손편지를 써서 수줍게 전해주었습니다. 전역 후 재회한 두 사람은 더 성숙한 연인이 되어 미래를 그렸습니다. 정수야, 내가 교사 되고 나도 회사 들어가면 우리 조그만 집이라도 얻자. 부엌이 작아도 좋고 창문에 햇살만 들면 돼.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야,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같이 미국 가자. 박사과정 장학금이 생겼어. 이 말은 기쁨보다는 더 깊은 고민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당시 정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막내 남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족과 현실 앞에 주저했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그녀는 결국 순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넌 꼭 가야 해.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멋진 사람 되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리고 그날 밤, 순호는 남산에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난 너를 아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었는데 하늘이 그걸 허락하지 않나 봐. 그가 떠나고 정수는 미국에서 온 몇 통의 편지를 받았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다가 끝내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정수는 선을 보고 결혼해 딸 민서를 낳고서 잘 살고 있었지만 순호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자였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고 딸 민서를 낳고서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고 정수는 혼자서 딸을 키웠지만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서가 장성하고 한동석과 결혼하게 되었을 무렵 정수는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는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가 그곳에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남긴 주소 하나, 예전 편지에 적힌 작은 도시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갔기에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정수는 그 짧은 여행을 마친 뒤 미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땅 어디선가 그가 남긴 숨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고 모든 기억과 아픔을 품은 채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조용히 교포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민서의 죽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한국에 잠시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참 좋았다고. 그 기억 덕분에 그 추억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박 여사 눈가에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녀가 바라본 별빛은 마치 20대 시절 순호가 떠나기 전 선물했던 반짝이던 봄밤과 닮아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박 여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한테 털어놔 주셔서 감사해요. 박 여사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 그게 광숙 씨라서 다행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창가엔 아주 오래전 그 봄날의 공기가 다시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두들 장모인 박정수 여사가 빨리 퇴장하기를 바라시죠? 미움받는 박 여사에게도 숨겨진 아픈 이야기가 있네요.
딸을 먼저 보낸 고통과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아련한 슬픔까지요. 남몰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면서 거칠어진 박정수 여사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광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